만약 당신이 손주 생일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부대 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군대를 뭘 아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68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죠.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와 품격에 관한 실화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아파트.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윤명자 할머니 올해 68이죠. 오늘따라 일찍 일어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시온이 생일이구나. 외손자 박시온의 생일이었어요. 군 복무 중인 손자를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씩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손자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 재료였어요. 계란도 한 판 꺼냈죠. 계란말이를 만들 거였습니다. 시온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거 참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딸이 직장 때문에 바쁠 때 손자를 자주 돌봤었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밥 챙겨주고 재우고. 그렇게 몇 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2살 청년이 되어 군복을 입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간을 맞추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이 정도면 되겠다. 강조 계란말이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는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든 반찬들을 커다란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보온 용기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였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단정하게 입어야죠.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도시락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손자 얼굴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뻤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시온이가 좋아할까? 도시락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벌써 몇 달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입대하고 나서 면회 한번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꼭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죠. 흔들려서 음식이 쏟아질까 봐 계속 신경 썼어요.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아줌마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손주 보러 가세요. 옆자리 아줌마가 도시락 가방을 보며 물었어요. 네, 군대에 있는 외손자 생일이라서요. 아이고 멀리 가시나 보네요. 고생이시겠어요. 괜찮아요. 손주 보는 건데 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버스를 기다렸어요. 환승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는 손자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 버스는 더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택시를 타야 했어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택시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적한 동네라 지나다니는 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돌격부대 정문까지 가주세요. 아, 거기요? 꽤 멀 텐데. 기사님이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어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죠. 손주 면회 가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네, 외손자가 거기서 복무 중이에요.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여기가 전방이라 길도 험하고. 괜찮아요. 손주 보러 가는 길인데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어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죠. 차가 덜컹거렸지만 할머니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부대예요.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철조망과 군부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부대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높은 철조망이 빙 둘러쳐져 있고 초소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흔들리느라 음식이 쏟아지지 않았나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잘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민간인이 찾아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나 봐요. 초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장교 한 명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백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장교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기요, 면회 왔는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백철 대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어요. 면회 신청하셨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손자가 오늘 생일이라서요. 도시락을 좀 싸왔거든요. 할머니가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으면 안 됩니다. 백철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생일이라서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손자 얼굴만 잠깐 보면 되니까요. 그때 백철 대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요. 도시락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한 번 더 간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강조, 여기가 무슨 동네 마트예요? 할머니가 군대를 뭘 아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철 대위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놀러 오는 곳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세요.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간인 할머니 한 분이 규정을 어기려 한다는 시선이었죠.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잠깐만이라도 안 될까요? 멀리서 왔는데요.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백철 대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할머니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고요. 강조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군대가 놀이터라니요. 할머니는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잠깐만이라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죠. 그런데 백철 대위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말을 하면서 손을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에 손이 닿았습니다. 어머. 도시락통이 할머니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계란말이도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넛을 잃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버려지다니. 그러게 괜히 싸들고 와서 땅바닥에 버리시네. 이제 좀 돌아가시죠. 백철 대위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대신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건더기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국물에 젖은 계란말이 조각들도 모았습니다. 아까워서라기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백철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계속 음식을 주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 점이라도 더 건지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간인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도 함께 음식을 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혹시 예전에 군에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만식이라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요. 최만식이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음식 찌꺼기를 모두 담고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백철 대위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치웠으면 가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대위님, 지금 군단장이 누구신가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백철 대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태석 중장님인데 왜요? 국민신문고라도 신고하시게요.
비웃는 투였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제발 좀 가세요. 이러다 국방부 장관도 찾으시겠네, 에휴. 주변 병사들도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군단장을 찾는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민원 넣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백철 대위가 또 비웃었지만 할머니는 무시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한태석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까마득한 초급 장교였던 그 녀석이 이제는 군단장이라니. 할머니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2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군단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만요. 할머니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태석아.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태석아, 지금 돌격부대 정문 앞에 있다. 예? 누구시죠? 한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명자다. 쿵. 전화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한태석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소장님. 정말 소장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지금 정문이야. 소장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한태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여기 잠깐 문제가 좀 생겼네. 아, 그러신가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통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백철 대위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군단장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군단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최만식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위님. 최만식이 백철 대위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고집센 할머니잖아요. 백철 대위는 여전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할머니는 정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챕터 5 군단장의 등장.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 10분. 백철 대위는 중간중간 할머니를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상한 할머니를 구경하는 듯이 말이죠. 주변 병사들도 계속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정문 앞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보통 차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중후하고 묵직한 소리였죠.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군용 차량이었어요. 차가 정문 앞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백철 대위도 그 차를 보고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웬 관용차가? 차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한태석 군단장이었죠. 충성. 백철 대위가 급하게 자세를 고쳐 잡으며 경례했어요. 주변 병사들도 모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군단장이 갑자기 정문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한태석은 경례를 받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태석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앞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백철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할머니와 한태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소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태석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분은 윤명자 예비역 소장님이시다. 강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문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장군이었다니. 최만식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백철 대위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장군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태석이 차가운 시선으로 백철 대위를 바라봤어요. 대위 상황 보고를 받겠다. 예. 백철 대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분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해. 그게 면회를 오셨는데 사전 신청이 없으셔서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인가? 한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백철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최만식이 나섰어요. 군단장님, 제가 본 바로는 대위님이 소장님께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셨고 도시락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태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도시락을 떨어뜨렸다고? 예. 거칠게 손을 휘저으시면서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졌던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어요. 김치찌개 국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났습니다. 손자 생일 도시락이었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자 한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자분이 지금 여기 복무 중입니까? 그래,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한태석이 백철 대위를 돌아봤어요. 이분은 제 군 생활의 스승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군단장의 스승이라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상황이었죠. 이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 그런 분께 이런 대우를 했다는 거냐. 백철 대위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지금은 규정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한중장 소장님을 부대 안으로 모시자.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도 함께 오시죠. 백철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간부 회의실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태석이 어떤 장교였는지, 우리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몇 명의 간부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군단장이 예비역 소장을 모시고 온 상황이니까요. 한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명자 예비역 소장님이십니다. 간부들이 모두 일어서서 격려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손자 면회 차 왔다가 이런 소동이 생겼네요. 할머니는 가볍게 답례했습니다. 백철 대위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기회에 후배들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손자 얼굴만 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보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잠깐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2002년 이 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한 중장은 중이었지요. 간부들이 한태석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의 군단장이 중위 시절부터 이분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수색 작전이 어려웠던 날이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정말 힘들었던 작전이었죠. 한 중장 기억나나? 예, 소장님. 잊을 수 없습니다. 한태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날 밤 눈이 무릎까지 쌓였었어요. 시계가 거의 제로였는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작전을 나가야 했죠. 중이었던 한태석이 떨면서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소장님,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간부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또 물었어요. 소장님, 군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인은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말과 품격이 무기다. 모든 간부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날 밤 작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였어. 할머니는 한태석을 봤어요. 한 중장, 그날 내가 뭘 배웠는지 말해봐. 예, 소장님. 한태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용기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용기였어요. 맞아. 그리고 또 뭘 배웠나?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장님께서 부하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격려였고 지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계급장은 명령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책임지라고 있는 거다. 백철 대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정문에서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야.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규정을 지키는 건 맞아.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 할머니는 백철 대위를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대위 규정은 맞았어. 백철 대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말은 틀렸어. 그 말에 백철 대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제야. 규정을 핑계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른 것도 문제없어. 나이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말투와 시선이 문제였지. 백철 대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가 군대를 뭘 안다고? 이 말이 왜 문제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국민을 무시하면 어떻게 지키겠나?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간부들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현역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 민간인이 부대에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말이야. 할머니는 예전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규정을 설명하되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까지 알려줬어.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지. 대안이요?
백철 대위가 처음으로 질문했어요. 그래. 오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할머니는 백철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강조 면회는 안 되지만 도시락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손자가 생일이라니 축하 인사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백철 대위의 눈이 커졌어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게 진짜 군인의 품격이야. 최만식이 손을 들었어요.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현역 시절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맞아. 최만식 씨도 군 생활 오래 했으니 알 거야. 할머니는 최만식을 봤어요. 나를 어떻게 알아봤지?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보고 확신했어요. 품격? 바닥에 음식이 떨어졌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냥 아까웠을 뿐이야. 새벽부터 만든 건데. 그때 백철 대위가 일어섰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백철 대위가 다시 앉았어요.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대신 약속해줘. 예. 앞으로 만날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뜻이야. 마음으로라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나한테 한 말과 행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생각해봐.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태석이 일어섰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별 말씀을. 나도 배웠어. 소장님께서 뭘 배우셨다는 거죠? 젊은 장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는지 알았어. 백철 대위도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거겠지. 백철 대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차가운 규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어야 해. 예, 소장님.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손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부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감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나 잠깐 보고 가야겠어. 오늘은 생일인데. 한태석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박시온 일병을 부르겠습니다. 아니야. 정문에서 잠깐만 보자. 오늘은 규정을 지키는 게 맞아. 그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문으로 다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할머니를 구경하듯 보던 병사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군단장님, 박시온 일병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통신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문에 할머니가 서 있을 줄 몰랐거든요. 시온아.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면회 신청 안 하셨는데.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 봉투를 꺼냈어요. 다행히 도시락은 망가졌지만 용돈 봉투는 무사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손자가 의아해했어요. 들어간 게 아니야. 여기서 보는 거지. 철책 너머로 손자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가까이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거리였죠.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뭐니? 손자 생일인데. 손자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도시락도 싸오셨다면서요. 아, 그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까 일을 말할까 하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다음에 가져올게. 오늘은 그냥 얼굴이나 보자. 네, 할머니. 한태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시온 일병 오늘은 특별히 30분 허가하겠다. 충성.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가 격려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중장 10분이면 돼. 더 이상의 배려는 이치에 맞지 않아. 오늘은 규정을 지키자. 규정이 있으니까. 손자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그래, 시온아. 다음엔 정식 면회로 와서 제대로 보자. 네, 할머니. 그때는 도시락도 같이 드셔요. 할머니는 철책 넘어 손자를 봤어요. 많이 컸더군요.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던 아이가 이제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시온아, 군 생활 힘들지 않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좋은 선임들이 많아서요. 그래, 다행이다. 몸 조심하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잠깐의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손자가 돌아갈 때였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생일이라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손자가 그렇게 말하고 가더군요. 대단하다니. 그냥 할머니인데 뭐가 대단한지. 한태석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소장님,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그래도. 태석아, 부탁이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줘. 예, 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대위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해. 넌 좋은 장교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례로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조 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처음엔 화도 났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장교들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정문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친절과 존중,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그 현수막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문 초소에는 백철 대위가 아닌 다른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중이었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오셨나요? 네, 윤명자입니다. 아, 소장님이십니까? 백철 대위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절차를 밟는 동안 최만식이 나타났어요.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최만식 씨는 어때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민간인 응대 교육을 새로 만들었대요. 백철 대위님이 직접 교육을 맡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백철 대위가요? 예. 군단장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셨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백철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나? 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간인 응대 교육을 맡고 있다면서? 예.
군단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데? 규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 면회실로 가는 길에 신병 교육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백철 대위가 신병들에게 강의하고 있더군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국민을 존중하는 거예요. 신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문에서 만나는 민간인들은 모두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면회실에서 손자와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자가 좋아하는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요즘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모든 간부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특히 민간인들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항상 강조하세요. 그렇구나. 군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윤명자 소장님을 본받으라고. 할머니는 부끄러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대가 좋아졌어요. 돌아가는 길에 한태석이 배웅 나왔어요.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손자도 건강해 보이고. 소장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많은 걸 깨우쳐 주셨어요. 계급장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한 달 전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무엇보다 젊은 장교들이 배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계급장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말 한마디가 한 부대를 바꾼다. 그날의 작은 사건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좆대로는 작은 용기와 품격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명자 소장님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품격으로 가르침을 주셨죠. 백철 대위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규정에만 갇혀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배웠고 변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규정만 지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까지 전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백철 대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품격 하나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이 부대 전체를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후 박시온 일병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역 며칠 전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품격 있는 군인 시상식이었죠. 첫 번째 수상자는 백철 대위였습니다. 백철 대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 장교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한태석 군단장이 직접 상을 전달했어요. 백철 대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윤명자 소장님께 드려야 합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박시온 일병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1년 전 당신의 할머니께 제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시온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대위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대위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더 좋아졌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손자와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시온아, 이제 곧 저녁이구나. 네, 할머니.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군 생활 어땠니? 처음엔 힘들었는데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품격이 이 부대를 바꿨어요. 저도 전역하고 나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온아, 너는 이미 훌륭한 청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철책 너머로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정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태석 군단장이 지켜봤습니다. 소장님. 한태석이 불렀어요. 왜 그러나? 이 부대가 달라진 건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지.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1년 전 그날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저였다면 참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가 났지. 당연히 화가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두려워하거나 반발할 뿐이지. 진짜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거든.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명심하겠습니다. 태석아, 너는 좋은 군단장이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안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걸 깨워준 것뿐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비췄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급장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 품격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부대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분이 남긴 가르침은 계속될 겁니다. 백철 대위가 가르치는 후배들에게, 그 후배들이 만나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강조 작은 품격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